네, 지난 영상에서 예적금의 기초를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영상 링크를 클릭하시면 예적금과 관련한 모든 기초 개념을 정리하고 오실 수 있고요. 오늘은 예적금 심화편을 준비했습니다. 각종 절세 혜택 등 꿀팁부터 예적금에 가입할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오늘도 명지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명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예적금 절세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절세 꿀팁이라면 예적금에 똑같이 가입해도 세금을 덜 낼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적금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세율이 15.4%나 돼서 평소에 좀 아깝다 싶으셨던 분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15.4%나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호금융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예적금에 가입할 때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호금융사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데요. 각 조합원의 자금을 받아서 조합원에게 빌려주면서 영업을 하는 일종의 호혜금융입니다. 농협, 수협,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곳이 대표적인 상호금융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가 거의 징수되지 않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신협같이 이런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예적금에 들면 됩니다. 조합원에 가입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입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상호금융사들은 전국 곳곳에 작은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합원에 가입한다는 건 그 지역의 소규모 자금 융통에 동참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나라에서도 이런 저율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조합에 입출금 통장을 만들고 출자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2에서 10만 원 수준으로 조합마다 다릅니다. 예금 이자에 대한 일반 과세율은 15.4%지만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1.4%만 과세됩니다. 15.4%였던 세금이 1.4%로 줄어드는 거면 예컨대 이자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15만 원의 세금이 만원꼴로 줄어드는 셈인데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럼 또 궁금한 게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에서만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 상호금융은 그 지점마다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새마을금고라고 해도 용인에 있는 새마을금고와 대전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별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호금융사의 영업구역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 각 금고의 업무구역 단위는 시, 군구 단위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용인시 안에는 새마을금고 본점이 용인중앙, 서용인, 용인제일, 우리용인 등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거주지가 용인이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용인중앙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용인 내에 있는 모든 새마을금고에서는 동일하게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호금융사의 업무구역은 직접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용인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면 대전에서 나온 예적금에는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네,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협의 조합원이라면 전국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은 간주 조합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 지역에서든 신협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 있기만 하면 전국 신협에서 동일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용인신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했어도 대전중앙신협의 예금에 가입할 때 세금을 1.4%만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신협의 앱인 온뱅크를 이용하시면 전국 신협의 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5.4%에서 1.4% 수준으로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면 혜택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적용되는 저율과세 혜택이 올해 말일자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상호금융권 예탁금 이자가 지금은 1.4%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는 5%, 내후년부터는 9%가 과세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희곤 의원의 대표 발의로 1.4% 과세 혜택을 2027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래 전부터 이 법안은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몇 년씩 연장되어 오던 겁니다. 이번에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율과세 혜택이 연장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하셔야 할 점은 이 저율과세 혜택이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원금 3천만 원 한도에서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에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예금을 들어두셨다고 해도 이 모든 기관에서 합산해 이걸 따지게 됩니다. 만약 신협에 조합원으로서 예금 2천만 원, 새마을금고에도 조합원으로서 예금 2천만 원을 각각 들어놨다면 이렇게 총 4천만 원 중 최대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겁니다.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15.4%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상호금융권에서는 예적금에 가입할 때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일반 과세를 적용받을 건지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두고 있습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된다면 이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상호금융권에서 예적금에 가입할 때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건지 아니면 그냥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게 해놓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 가능할까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천만 원 한도에서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고객이 본인 자금 상황에 맞게 이런 혜택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금융의 적금에 가입해 매달 저축을 하려고 하고 몇 달 후에 훨씬 큰 돈이 들어올 일이 있어서 나중에 예금에 넣으려고 한다면 그 나중에 고액 예금의 절세 혜택을 몰아서 받기 위해서 지금 가입하는 적금에는 그냥 일반 과세를 적용받겠다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좀 더 고금리 상품이 출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곧 목돈 만질 일이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절세 혜택을 받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혜택을 적용받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예금에 들면서 나중에 세금 혜택도 한 번에 받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적금도 혹시 IRP 계좌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IRP 계좌를 통해서 예적금에 가입하면 연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가 신어머니 1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 여기 영상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명지혜 기자와 함께 예적금 실전 투자를 위한 절세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예적금 투자 고수가 되기 위한 꿀팁 10호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